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역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등록 기준이고요. 또 하나가 등록 절차.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중개업소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등록에 필요한 요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때 갖춰야 될 요건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때 갖춰야 될 요건 두 가지에 대해서.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자격증 따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자, 실, 사. 자격증 따야 돼요. 자격증.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신다.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걸 받는 겁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고 1년 안에 오픈할 때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유효기간 1년.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무실과 관련해서 사무실 확보할 때 일단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뜻이에요.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허가 건물에다는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건물 있죠. 가건물. 안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안 되고 건축물 대장 이렇게. 다만 이게 원칙이 그랬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는 건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준공이 된 이후죠. 준공이 되었다고만 한다면 건축물 대장에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뭐죠?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다만 대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준공이 떨어졌다면. 이게 원칙 예외. 그 다음에 중개사무실은 쓰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된다. 어떤 용도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세 가지인데 어떤 용도? 제2종 근생이거나 또요? 업무시설이거나 일반 업무시설이거나 또요? 업무시설이거나 2종 근생이거나 또요? 1종 근생이거나 제1종 근생. 셋 중에 하나. 2종 근생, 일반 업무시설, 1종 근생.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용도가. 대장을 띄워봤을 때 그랬을 때 중개사무실로 오픈할 수 있다. 다만 요 중에서 1종 근생일 때는 면적을 제한하죠. 어떻게 해요? 조그마해야 되죠. 30제곱미터 뭐요? 미만. 근데 이거 아실 게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런 거 없다고 해.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없다. 이거 몇 번씩 나왔어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어떤 경우는 있죠? 1종 근생일 때는 오히려 뭐예요? 조그마해야 된다. 30제곱미터 안 됐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면적에 대해서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고 계속 나왔어. 뭐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뭐 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면 X. 어떤 것만 그 제한이 없고 면적은 관계없어. 근데 1종 근생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판매 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운동 시설 이런 데는 사무실 낼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용도를 바꾸기 전에는. 세 번째는 확보하는 방법은 어때요?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다. 소유, 전세, 월세로 임대차 하는 거
또 뭣도 돼요. 특히 사용대차라고 해서 공짜로 요 빌리는 것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짜로 빌리는 것까지 사용대차라고 그러죠. 그걸 사용대차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거 아까 동업할 때 보통 사용대차 합니다. 남의 자격증 걸고 원래 사장님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동업할 때 사장님이 뭐 그 자격증 없는 분이 뭐예요? 점포 얻었잖아. 너 빌려주잖아 이렇게. 그때 써먹을 수 있다. 사용대차입니다. 그게.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또요.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5회조 14만 이게 5가지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 실, 사, 5회조 그 다음에 뭐요? 14만 이렇게 갖춰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요. 자격증 따야 된다. 자격증. 법인인 개공이 되려면 자격증 누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일단. 대표자만 있으면 끝이 아니죠. 대표자 뺀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증이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 대표자 뺀 임원 중에 제외입니다. 대표자 제외한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요?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자 뺀 임원이 5명이야. 그러면 몇 명 자격증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어요? 5명이면 2명. 6명이면 여전히 2명. 3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이상. 이상은 3분의 1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7명이면 대표자 뺀 임원이 7명이면 그때부터는 3명 또. 그죠? 그거 아셔야 돼.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 실무교육 누가 받죠? 임원, 사원, 전원이 받는다. 그러면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나요? 그렇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다 받는다. 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사무실. 사무실을 확보하는 건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회조 이게 뭐냐. 자본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요? 5천 이상. 자본금은. 그래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될 수 있다. 자본금 규모가 5천 이상.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온 거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협동조합이 된다. 조자가 뭐죠?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도 좋고 아니면 협동조합도 좋고. 상법상 회사는 5가지 종류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안 갈 필요는 없어요. 맞게 나옵니다.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꼭 주식회사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유한회사도 되고 한명회사도 되니까 거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지. 조합도 있어요. 협동조합도. 이 조자가 뭐라고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이어도 돼. 다만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10억짜리야. 그래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될 수가 없어요. 제외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외. 여기도 제외죠? 대표자 제외, 여기도 제외. 14번 요게 뭘까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 7가지가 있죠?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경공매,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7가지 범주 내에서 설립 목적을 정해놨어야 된다. 거기에 벗어나는 게 한 개라도 껴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요게 몇 가지냐면 총 7가지다.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또 뭐냐? 변호사 있죠, 변호사. 변호사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등록 기준이 변호사한테는 적용될까요? 변호사? 적용된다. 변호사도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돼요. 변호사도. 그러니까 변호사도 중개사증을 따야지만 중개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거. 자,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은 딴 법에 의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특수법인이 캠코. 자산관리공사 있죠? 자산관리공사, 캠코. 그죠? 또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 단위농협, 지역농협. 이런 특수법인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 어때요? 여기는? 요 등록기준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큰 그림을 알아두셔야 돼. OX예요. 변호사는 갖춰야 되고, 특수법인은 갖출 필요가 없고. 이게. 자, 교재 한번 봐봐요. 정리해보면. (30페이지) 보십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요. 네모 2번에 가로 1번이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할 때 하는 갖춰야 될 요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왔죠? 30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할 것 나왔죠? 그 사무실은 동그라미 기억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그랬죠? 다만 동그라미 니은번.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써놓은 게 디귿번이 가건물 나오잖아요. 가건물?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건물 X라는 뜻이에요. 지금 디귿번은. 예. 자, 이번에는 가로 2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갖춰야 될 요건 5가지 써놨죠.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일 것. 그런데 사유도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제외. 그리고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최소 얼마 이상? 5천 이상. 동그라미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겠다.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네? 여기서 14만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맞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어느 정도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그래야 되겠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까지 받고 5번. 사무실을 확보할 거. 그 사무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복수해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원칙. 가건물 안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사용승인, 준공인가, 준공검사 받은 것은 예외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사무실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거 보고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등록 절차를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고 교재를 정리하고요. 네. 등록 절차. 시험 문제는 여기가 확실하게 한 문제입니다. 등록 절차 보시면 일단은 등록하려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록 신청. 등록 신청한다.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 그때 등록에 필요한 기준 뭐죠? 자격증 있어야 되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지. 사무실 얻어놔야 되지. 이 자실사가
자실사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3요소. 그리고 결격자가 아니면 되죠. 신청. 등록 신청 어디 가서 할까요?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등록관청 어디죠? 시장, 군수, 또요? 구청장.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소를 두려는 적. 사무소 설치할 때. 다만 이때 이제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구청장. 그러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는 시장. 군수면 군수 이렇게. 거기에다 등록 신청을 딱 해. 예. 뭐 등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두 사람밖에 못 해. 한 사람은 누구? 공인중개사. 또 한 사람은 누구? 법인. 그래서 등록 기준을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가지 본 거잖아요. 이때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중에 남 밑에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소공은 어떻게 돼요? 제외. 또 제외네. 제외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이때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든가요? 내야 되지. 수수료 요금 뭘로 정해요? 요금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걸 지자체 조례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출하는 게 뭐예요? 구비서류죠. 이 구비서류가 뭐죠? 이걸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서류가 뭐예요? 구비서류다. 그럼 구비서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저걸 네 가지를 입증하는 거니까. 자격증 사본 구비서류 되겠죠? 또요.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원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원래는 이 네 가지가 구비서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시도지사한테 알아보죠. 확인 요청하죠.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는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닌 거예요. 또요. 여기 보면 등록관청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결격자인지 아닌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죠. 구청에서 알아보죠. 그래서 요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 들어가는 건 두 개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요거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두 개죠.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외국 사람일 때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도 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는 것도 원래는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서류,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원래 네 가지가 돼야 되는 건 위하고 원래 똑같은데 다만 외국 사람인 관계로 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을 때 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을 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자격 확인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걸 낼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은. 4번을. 근데 이건 또 내야지. 이것도 내야지. 이건. 내야 됩니다. 이게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안 돼. 신원조회가. 외국 사람은.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나 결격자 아니에요 라고 입증해놔야지. 그래서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 등록관청은 따져줘요. 두 가지를 따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등록 기준을 잘 갖췄는지 따지고요. 또 하나는 혹시 결격자인지 아닌지 따져봅니다. 알아본다고요. 등록 기준을 잘 갖췄다. 그러면 이거 통과. 결격자가 아닙니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격자다 그러면 등록이 거부돼요. 전과 기록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심사를 통과 못하게 됩니다. 통과됐죠? 그러면 등록을 시켜줘. 등록이라고 하는 게 등록대장에 이름을 싹 올리는 거예요. 등록대장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딱 이름이 올라가면 등록이 된 거고 그 신청자한테 등록됐다고 알려줍니다. 이걸 등록의 통지. 이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의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기간이 7일이에요. 그리고 이 통지는 말로 하면 안 돼. 서면으로 통지하게 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걸 하셔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요 사람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요 사람은 법인은 2억 이상. 보험에 들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요게 딱 준비가 되면 등록관청에다가 보증 설정했다고 딱 신고한다고. 신고. 보증 설정했어요라고 신고. 그렇게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이 서류를 확인하고서 드디어 사무실에 걸게 되는 등록증을 뭐요? 줘요. 등록증 교부. 그럼 등록증을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일 시작. 업무 개시작. 다만 업무할 때, 영업할 때 찍을 도장에 대해서는 미리 등록을 해두게 하지요. 언제까지 등록하면 됩니까?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영업하면서 이걸 찍는 거야. 이것과는 별도로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우리 중개사협회에다가 이번 달에 아무개 사장님이 등록했다고 명단을 매달 뭐 하게 돼 있어요? 통보. 그래서 정확히는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이게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문제 가깝게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 그럼 여기서 등록하는 절차 과정 중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개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개공이 된 거예요? 요때죠? 요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말한다 했었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개공이라고 한다 한 적이 없었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개공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때 이미 개공이에요. 이 개업공인인증서로 등록되기 전에 갖춰야 될 것들이 바로 뭐 실무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자격증 따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등록된 뒤에 하면 충분한 게 있죠. 뭐예요 대표적인 게? 등록한 뒤에 하면 충분한 거. 보증 설정도 등록한 뒤에 하는 것이죠. 도장 등록도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한 뒤에 하면 된다. 따라서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구비서류 중에 등록되려고 내는 서류죠. 응? 이 중에는 보증 서류 있나요? 없다. 등록 후 보증 설정. 근데 여기서 등록이 됐다고 바로 등록증을 바로 주진 않아요. 요 보증 설정한 걸 확인하고 준단 말이에요. 대신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만 되면 등록증을 어떻게 준다고요? 지체 없이 교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것과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구별돼요. 자, 등록관청은 맞는지 보세요. 등록의 통지라는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관청이 등록의 통지를 할 적에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X. 이거 할 때는 이거 관계없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맞고. 근데 순서의 핵심은 등록,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요 세 가지가 순서의 핵심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협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명단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등록관청이 매달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이 6개가 있죠. 등록관청이 어디에 통보하는 거라고요? 협회. 언제까지 통보하는 거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은 이렇게 6개.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 등은, 이게 등이에요. 등.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행으로 어떻게 해요? 휘었습니다. 이분 등은 고행으로 고생 많이 하셔서 휘었습니다. 등이 휘었어요. 이자가 뭘까? 이. 철저히 암기하시고. 최근 시험에서 한 문제로 출제됐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는요. 사무소 이전 신고 여기다 하죠. 통보. 분자는 뭐죠? 분사무 설치 신고 여기다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협회 통보. 등자가 뭐죠? 등록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등록증을 주었죠? 협회 통보. 요게 바로 요거죠. 협회 통보. 고자는 뭐예요? 밑에 종업원 고용했다고 고용신고. 여기다 하죠? 그 다음에 잘랐었거나 또는 관뒀을 때는 고용관계 종료됐으니까 종료신고도 여기다 하죠? 그럼 등록관청은 어떻게? 협회통보. 고용신고도 여기다. 협회통보. 종료신고도 여기다. 협회통보. 여기다 글자 하나만 더 쓰면 제 이름이 되네.
행자는 뭐예요? 행정처분을 때렸을 때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2개인데 등록관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 2개밖에 없어. 하나가 뭐고요? 업무 정지. 또 하나가 좀 센 거 있는데 뭐예요? 등록 취소. 그러면 협회 통보. 휘자가 뭐예요? 휴업신고, 이렇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4개 신고. 4개.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여기 다 하죠. 협회 통보.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자, 우리 교재 한번 정리하고요.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1번의 첫 줄 중요하죠. 네모 1번 등록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30페이지의 네모 1번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네모 1번 없다.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그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T 가보시면 구비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실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1번 실. 그죠? 2번은요. 여권용 사진 사진입니다. 이 사자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여권용 사진. 또 하나가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 사무소 확보 서류가 3번이죠.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죠? 그때 사무실은 동그라미 1번 소유든 전세든 임대차든 또 사용대차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확보만 하시오. 방법은 가리지 않소. 2번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에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3번 예외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대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3번. 자, 외국 사람일 때는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하나 추가되죠. 그게 뭐죠? 4번의 동그라미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죠. 누구한테만 필요해요? 외국 사람. 됐습니다. 어이구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박스에 그냥 무진장하게 막 정리를 해놨네? 예? 이거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여기 박스 있잖아요. 다음 박스에 막 OX 막 돼 있잖아요. 예? 보실 거 안 보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 봐.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기억이나 남겠어 이거? 보지를 마세요 이런 거. 밑에 있는 박스 OX 된 거.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네모 4번에요. 등록관청은 아실 거고 그 밑에 박스 별표해 두십니다. 박스.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등록해줘라. 등록해주는데 그러면 박스 하나 1번, 2번, 3번, 4번은 어떤 사유들이에요? 등록을 안 해주는 사유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경우에 등록을 안 해주느냐.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가 신청을 했어. 등록 안 해줘. 그래야 되겠죠. 2번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했어. 결격자가 신청했다고. 2번 안 해주지.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기준 그죠? 실무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지금 신청했어. 그러면 등록해 주겠어? 안 해줘. 그게 3번 기준에 적합치 않은 거.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건축물 대장을 딱 봤더니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 용도가. 그러면 공동주택에다가 건축법상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용도가 안 맞잖아. 그럼 건축법 위반이요. 공동주택에다가 사무실 내는 건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써야 될 건데 중개사무실을 거기다 오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건축법 위반이잖아. 이건 4번. 네.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으면 오지선장 문제가 딱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여기 기출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보증 설정도 안 하고 등록 신청해 왔어. 등록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맞췄어요. 이 보증 설정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해왔어요.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해왔다고. 등록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만 하면 돼? 그쵸?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문제인데 아직 출제위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 딱 좋은 문제인데 속기 쉽습니다. 대비 안 하면 틀립니다. 다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33페이지에 네모 5번에 가로 1번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 갖고 등록해주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며칠 내 통지? 7일이네. 7일 보시면 되고. 가로 2번 큰 별표. 통보사항입니다. 협회 통보사항.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해서, 말이 어려워요. 하여간 통지서예요, 통지서. 통지서에 적어갖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10일 이내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야 돼. 어디 통보한다고요? 국토부 아니고 협회. 그죠? 그게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4개밖에 없네. 왜 그러지? 자, 동그라미 1번. 등록증을 뭐 한대요? 교부한대. 요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 등입니다. 등. 왜 4개밖에 없지?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사물 설치 신고사항. 아, 여기 몰려있네. 이번에. 분사물 설치 신고사항이 뭐예요? 이거죠, 분? 요거죠, 분? 예. 그 옆에 또 몰려있는 거 뭐예요, 또? 이전 신고. 요 2네, 2 이전 신고. 또 옆에 하나 더 몰려있는데 휴폐업 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요거죠. 자,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행정처분. 때렸을 때 2가지죠.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때렸을 때죠. 네. 요거 나오면 어려워요. 이것도 2가지만입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6번, 네모 6번에 가로 1번 보십니다. 다 했네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주라고요? 지체 없이 교부해라. 이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뭐 출제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록 기준하고 등록 절차에 대해서 봤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몇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